My TV. 안녕하십니까. 이천 시민광장 광장지기 정진남 인사드립니다. 이천 시민광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만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고 지역의 현안과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결 방안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천 제1선거구에 이천시 최연소 시의원을 거쳐 경기도 의원에 도전하신 국민의힘 김일중 후보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일중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 시민이 주신 이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활동 4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며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젊음의 경험을 더해 앞으로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이천의 당당한 목소리가 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천 시민에게 보여드렸던 저의 열정과 의정의 계획들로 이천시와 경기도의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련 초선 시의원에서 경기도 의원에게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회복과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중체대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경기도정과 이천시정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기도와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천시의 규제를 풀고 이천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새 정부와 김은혜 도지사 후보 역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시정활동을 통해 보여드린 시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발휘된다면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도전하시면서 경기도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시민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설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GTX 광역급행철도 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 큰 기회로 작용될 것입니다. 1기 신도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이천시가 제대로 대응하고 첨단 산업도시로 일자리를 만들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조성으로 수도권 30분대 출근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에 의도한 과제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시의원 활동 당시 이천시가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 못해 예상 불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도정 그리고 시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와 경기도가 마스터 플랜을 함께 설계하고 이를 조정해 나간다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변역의 시대를 앞둔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에
이천시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이천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교육세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적세에 활용 못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십니까? 당시 그 불용액으로 인한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대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으로부터 그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50억 원 상당이 되는 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천시의 문제점보다는 이 앞으로 이 페널티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이 예산 받은 그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게 활용되지 못하면 어떻게 반납되나요? 되죠. 반납이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따놓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되고 네.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혁연 후보자로 이제 시급히 다뤄줘야 할 이천 지역의 현안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 가장 소홀했던 부분이 교육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이천시 교육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이천시가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다른 분야에 또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모님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 특히 정책적인 집중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학군 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꼭 추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증포동 내 학교 시설들은 강화된 학교 설립 기준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 등 관련된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이천 시민과 소통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시의 가장 많은 예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건설교통과 문화복지입니다. 대개적이게 이 건설교통과 문화복지의 그 차등에서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예산 증액은 2016년도 기준에서 2020년도까지 예산적인 범위의 증액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적인 이천시의 교육 현안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35만 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저는 아주 중대찬 그 1차적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이 교육적인 범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 같으면 이제 시장님과 이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텐데 만약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상대당 시장님이다 하더라도 그런 어떻게 협력 방안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 저는 4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천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당리의 당론을 떠나 초월해 정말 이천 시민을 위한 사안이고 이천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책적인 정책들이었다면 당을 따지지 않고 같이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시장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이천의 시민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이든 같이 협력하고 멋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님이 이번 이천시 최초 청년 기초인으로 시의회에 입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의원으로 이천시의회에 간행적으로 만연하게 쌓인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 꼭 필요했던 방송 장비 지원 예산을 두고 거대 야당 의원들과의 마찰도 빚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징계 철회 요구를 하는 등 서명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며 이천 시민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벌어진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도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간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도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이 승리하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때는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징계 회회했던 주도하셨던 그분들은 이번에 공천을 거의 못 받으셨더라고요. 예. 네.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임 후보님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정 활동에 펼치실 계획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도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소통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아 도정 활동의 나침판으로 삼겠습니다. 복잡한 현안 문제들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들을 대화와 토론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저의 역할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가들을 찾아 대안을 발굴하며 이를 도정에 꼭 반영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상 이력을 보니까 2000여주 경실련 우주의원 수상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인지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일 의회에 입성한 이래로 9명의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 중에 가장 빠르게 받은 상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한 의정들이 여러모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분하게도. 이천 시민과 협력하고 펼쳐지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받았던 상생이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간 4년 동안에 해왔던 경험처럼 이천 시민과 경기도민과 함께 협력하며 소통하는 멋진 의정을 펼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이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발현시키는 새로운 정치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천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기대와 지지를 가슴에 꼭 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당당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김일중 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위원들이 진정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여건 등 엄중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위원으로 선출되신다면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책무원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